before. I never knew there was a love like this before. Never had someone to show me a love like this befo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관계도 생기고 했지만, 그만큼 삶에게 머리채 잡혀 끌려가는 느낌으로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한 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떤 더하기? 성장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삶이 되게 풍부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파티에 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되게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게 소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소음?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나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매일 내 존재 가치와 나의 공간과 나의 권리에 대한 것들을 소리 빽빽 지르듯이 그렇게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너무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의 목소리와 나의 공간과 나의 삶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모든 소음을 꺼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스타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AI도 다 끊어내야겠다. 그렇게 목소리가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AI한테 외주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AI 없는 시간을 반년 정도 보내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외부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난 공간에서 나의 행복을 전시하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내 존재를 입증할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뭘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고, 그런 나를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도시들을 여행하고 왔는데, 지금부터 그 도시에서의 시간들이 어땠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파리. 평소보다 천천히 아침을 시작했다. Comme vous voulez, c'est moi je vous le mets. C'est parfait. Attendez, vous voulez comme ça ou non? Oui, oui, comme ça. Comme ça c'est bon? C'est bon. Ok. Merci beaucoup. 마음이 불안한 날엔 잘 되던 동작들도 흔들리고 자꾸 숨이 얕아진다. 그래도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균형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A little bit of alcohol in the 비건. 파리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Il vient ou il vient pas? I promise that I know you very well. Your eyes never lie, even if they tell. Sweet lullabies that come with the smell of a dozen roses flipping down a green hill. You living in a world that come with plan B, cause plan A never really a guarantee. And plan C never can say just what it was. And your plans only get panned around love. You love him, you love them, you love her. You love so much, you love when love hurts. You love red bottom and gold that say queen. You love handbag on the waist of your jean. You love French tip and trip that pay for. You love bake slip that tell you we pay more. You love a good hand whenever the card out. But what love got to do with it when you don't love yourself? 두 번째로 간 도시는 리아 이피의 책을 읽고 생일날 충동적으로 떠난 알바니아의 티라나. 요가가 흔들릴 때 중심을 찾는 일이라면 걷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잊는다. 목적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방향이 동등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 시작하면 몸은 고여있던 것들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 클라리시 리스펙트로의 The Hour of Star 그리고 패티 스미스의 Devotion 이렇게 두 권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비행기에서 다 읽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처음에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성 읽기였지만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몰랐던 감정들이 제 몸에 맞는 문장을 만나 맞아, 이런 거였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렇게 책을 덮고 돌아왔을 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긴다. 건강한 거리감이 생겼을 때의 삶은 조금 더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리에주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다르덴 형제의 도시다. Bonjour, excuse-moi, c'est combien la pièce? Je crois que c'est 1,50 €. Je prends deux. Oui, ok, donc ça fait 3 € s'il vous plaît. Mais oui. Merci. Au revoir. Non, non, ça va, merci. 이
귀여운 엽서를 샀어요. 니콜라스 다이크만스의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쓰는 인간이라는 책인데 기록의 역사와 조앤 디디언, 폴 발레리, 버지니아 울프 이런 사람들의 기록 습관을 알 수 있어서 이 후반부를 좀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은 페이지에서 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제 일기장에다가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 그리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Bonjour. Vous avez du café? Du café? Du café. Non, Café allongé. on vend pas ici, mais si vous voulez, juste Ah ouais. le magasin ici au coin, ils vendent Ah, du café. Mais oui, un gaufre de Liège. Une gaufre de liège? Ouais. D'accord. Ouais. Ce sera tout? Ça ira. Nickel. Super. Merci. Merci, au revoir. Merci, bonne journée. 벨기에 와플을 샀는데 너무 맛있네요. 아주 맛있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공원으로 가서 일기를 쓸 거예요. 와, 안녕하세요. 헉! 따라오지 마세요. 헉! 벨기에 와플과 커피를 사서 뇌즈강을 바라보며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날의 일기를 적는다. 여행지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기를 쓴다. 그 순간의 언어가 가장 날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마저 쓰는데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생각의 결도 달라지고 낯선 장소에 가면 그만큼 새로운 문장들을 더 만나게 된다. 일기를 쓴 지 1000일이 넘었고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 여러 모습의 내가 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버려야 돼, 다. 이 일기를 쓸 때는 오른쪽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쓰고 왼쪽에는 기억할 만한
영수증이나 그날의 짧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쓰고 시를 쓸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를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SNS랑 AI가 없는 삶을 지내면서 삶이 정말 담백하고 간결해졌어요. 하나씩 불필요한 소음들이 비워지고 나니까 생각도 더 많이 흘러나오고 더 읽고 싶은 것들을 읽을 공간이 생기고 저는 지금 공동묘지에 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묘지를 보러 왔어요. 앉을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해요. 여기에 오기 전에 오는 동안 지하철에서 읽으려고 책을 새로 샀는데 이렇게 2권인데요. The Man Who Saw Everything 소설책 한 권이랑 그리고 올가 토칼주크의 플라이트라는 책 이렇게 2권을 샀습니다. 묘지에 오면 마음이 엄청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시시콜콜하게 하던 걱정이나 쌓여있던 모난 마음들이나 화나 우울함이나 불안 이런 게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 해가 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작업 중인 다큐멘터리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내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많이 들었고 내가 빨리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더 지체되면 안 되는데 더 미뤄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담백하고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SNS를 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제일 많이 한 거, 제일 즐겁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거는 읽기랑 쓰기였어요.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쓰기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문장들에 글에 집착하고 이걸 놓지 못하나 항상 궁금했었는데 자꾸만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고 자꾸 불안하고 자꾸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고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도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든 도피할 곳이 필요했다. 그렇게 뭔가 저한테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삶에 지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쓴 글들을 중반부터는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닿는다. 누군가 나를 듣는다. 이런 감각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제 공간을 찾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사라졌던 이 긴 시간 동안 아무한테도 이거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저 이런 거 해요, 저 이렇게 살아요 라는 거를 이제 올릴 필요도 없고 전시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내 일상을 어떻게 채워가고 싶지? 그렇게 좀 시간을 주고 나니까, 시간을 줬다기보다 그냥 그런 소음들을 이제 뮤트하고 나니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책과 문장들을 통해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의 사람들과 이어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쓰는 일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게 찾아왔다는 게 제일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최근에 내가 불안이나 슬픔이나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었다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걸 뭐 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다정하게 섬세하게 설명을 해줄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너가 이렇게 화가 잔뜩 나고 불안하고 이렇게 슬픈 이유는 이것 때문일지도 몰라. 어쩌면 우린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말을 되게 다정하게 천천히 내 스스로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쭈그러들어있던 이렇게 주눅 들어있던 제 공간이 이제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제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어디 가서 악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서야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산뜻하고 충만한 한 해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